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충돌은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은하 두 개가 충돌하는 모양을 띄고 있을 때 이걸 충돌은하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은 은하끼리 충돌을 할 때 은하는 주로 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별들이 다 부딪히냐? 그게 아니고 별들과 별 사이의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은하들끼리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별들이 부딪힐 만한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빈 공간 사이는 주로 삼각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삼각 물질이 합쳐지다 보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더라.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 미래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도 이제 옆 동네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랑 같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두 은하가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과정 자체가 한번 뻥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은하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리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충돌 과정이 수백만 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충돌이 되면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5번까지 쓸 거고 6, 7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6번을 딱 봤을 때 전파랑 가시광선의 합성 현상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딱히 뭔가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데 나영상에서 보면은 합성 현상으로 봤을 때 뭔가 양쪽에 뭔가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나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친구는 전파 하나 관측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앞에 살펴봤던 세이퍼트 은하, K사, 그 다음에 전파 은하 세 개는 중심부에 블랙홀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났고, 자, 그 다음 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전파 은하를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 이 관측되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딱 그 옆면을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전파은하 그림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눈깔 그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하를 완전 위쪽으로 수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그냥 덩어리식 어떤 구름이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 보시는 요 Z가 나오고 전파로브가 있고 요거는 이 은하를 내가 바로 앞에서 쳐다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 그림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중심부의 회전축이 최전 방향과 나란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 제가 은하 옆에서 본 거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회전축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은 이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게 아니라 수직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디귿. 자, 로브랑 Z는 아까 어느 영역에서 봤을 때 주로 잘 나타났어요? X선 영역 혹은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그 물질이 나오는 흐름이 잘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보다 전파 영역에서 잘 관측된다. 맞는 해명이 되겠죠. 이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충돌하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둘은 질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청력, 즉 밀어내는 힘이 크다면 이 둘을 만났으면 안 돼. 자, 근데 이 밀어내는 힘보다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즉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붙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니는 틀렸어요. 충돌 과정에서 성간물질이랑 성간물질이 부딪히면서 이 친구들이 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별의 탄생 제가 얘기하면서 그냥 성운이 띡 하고 있으면 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운이 밀도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운이 있긴 있어. 근데 온도는 낮은데 밀도가 낮은 거야. 자, 근데 다른 놈이 와가지고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원래 밀도가 낮았던 데에 계속 뭔가 붙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더 밀도가 큰 성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들이 잘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충돌하기 전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랑 같이 가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충돌하기 전에 멀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충돌하려면 가까워진 다음에 근데 멀어지는 게 관측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적색 편이가 아니라 거꾸로 청색 편이가 관측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한테로 가까워지면은 흡수선을 내뿜는 애들은 청색편이, 멀어지면은 적색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내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폭발 우주론의 다른 말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빅뱅 우주론은 같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큰 흐름을 아실 거예요. 우선은 빅뱅 우주론을 등장하기 전에 있던 이런 이론은 어떤 거냐면 허블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허블 법칙을 기반으로 우주는 팽창해 라는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빅뱅 우주론, 달라지는 게 다른 놈이 또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빅뱅 우주론이 세 가지의 어떤 이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팽창 우주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거를 또 보충을 하기 위해서 틀린 관측자료가 관측이 돼서 가속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배울 흐름은 이 흐름이에요. 자, 한번 제가 구조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에 따라서 약간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명하냐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 허블 법칙도 어떤 실험적인 즉 관측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세운 겁니다. 허블 법칙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요건 내세워 본 거죠, 그렇죠? 뭘 보고 팽창한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의 은하들에서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교 안하는 여러 공식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H의 역수가 뭐 우주의 9E 뭐 그런 거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기반으로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이랑 이 이론이 등장하거나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내용보다 우주 자체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공유하는데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전자랑 쿼크 같은 기본 입자가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물질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고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주가 쪼그라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주는 커지면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이제 지지하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었는데 대신 아주 딸딸딸 외우셔가지고 기억이 나실 법하지만 자, 뭐가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 비폭은 개수비를 물어봤어요. 하도 아니고요. 기억나지? 3대1 개수비는 7대1이었고요. 12대1.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 여기까지도 또 나와요.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훑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적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정확히는 허블은 이제 전부 이제 이 별들의 흡수선을 가지고 이 흡수선들이 얼마나 적색 편이가 했는가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하들의 이제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것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요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많이 봤죠, 그죠? 요거는 기준 파장, 안 움직였을 때 그 흡수선의 파장, 그다음에 요거는 파장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요 C는 빛의 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먼저 관측을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지 유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블 상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허블 상수의 계산값은 500이었습니다. 500. 지금은 70 정도라는 건 아마 대충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관측을 해보니까 멀리 떨어지는 은하일수록 이 원래 파장에 비해서 적색연애가 되는 정도가 점점점 커지더라라는 걸 관측을 했고, 그래서 이 허블 법칙에 따라서 은하들의 거리에 따라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허블 법칙의 그래프 V는 HR이라는 요 1차원에서 그래프 산에서 얼추 데이터들이 다 놓일 거라라는 그런 걸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론,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일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애들일 거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진 애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이 빨리 폭파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관측값은 대충 뭐 70이라 하시는 데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은 68 내지 67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최신 관측값은 이 정도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리 계산하는 단위는 메가파섹이에요. 그냥 파섹이 아니고 거리 계산하는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까 생명가능 시대 할 때는 AU라는 단위를 썼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파섹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을 가지고 이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지는 애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서 우주의 나이는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애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알면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보기에는 우주의 나이다 라고 해서 자, 이 공식이죠, 그쵸? 이 공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거리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랑 똑같은 때 형성된 애는 빛의 속도를 팽창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빛의 속도로 그 거리까지 이동을 하면은 이게 우주의 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을 조금 더 푼 거예요. 그거 있잖아.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요게 c 비속도로 대처가 된 거고 이동거리가 은하까지의 거리 r로 대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을 정리하고 보니 H1이랑 우주의 나이가 같더라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허블 상수를 가지고 유출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자, 요것도 제가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저희는 요거에 집중해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을 기반으로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차이점은 물질이 한 시점에 그냥 생성이 되고 말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질이 생기냐입니다. 어쨌든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질량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계속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계속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은 질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맞춘 거냐면은 요 밀도가 일정함을 맞추려고 계속 이 질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장은 그거야. 야 밀도가 점점 커지면은 쟤는 뭐 그러면 언젠가는 확 부푸가 터져버리겠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라는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니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팽창을 하려면은 밀도를 일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질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팽창하는 걸 억제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라 했죠. 아니야. 물질은 무조건 한순간에 빵 터지고 말았을 거야. 그래서 그거의 수학적인 근거가 이 원칙대로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대로 예측을 하는데 진짜 3대로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2.7K 정도 흡체가 되는 요 에너지 파장과 똑같이 전 우주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나온 빛이 요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사실 잘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흡체라는 거는 제가 전에 별 물리랑 했을 때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100이 그대로 내뿜는 에너지가 흡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최초로 관측을 한 거는 요 파장대 즉 이 7.5cm의 파장을 대만 본 거야. 근데 그 파장의 에너지 세기가 2.7켈빈의 흡체가 나타내는 그 에너지의 세기랑 같다라는 걸 관측을 한 거예요. 요 부분만 본 거예요. 요 부분만. 뭐 다 본 게 아니고 우주 어디를 봐도 항상 이 에너지 값으로 관측이 됐다라는 걸 가지고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즉 2.7켈빈이라는 온도는 뜬금없이 나온 온도가 아니라 원래 이제 최초에 이제 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에너지가 100이야. 그러면은 지금도 우주 전체 공간에 에너지가 100이 있는 것까지는 납득할 만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주의 크기가 그 땅 터졌을 때 이후로 얼마나 부풀었냐 크기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그런 그 부피에 맞춰서 다 터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맞췄을 때 지금 온도는 저 정도가 될 거야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온 숫자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요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오늘은 더 많이 주목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 내신 기간 때 가시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잘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지금에도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넣으셔야 되는 거는 이게 왜 등장했느냐. 자, 근데 빅뱅 우주론이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는 게 딱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지구 우주의 평평성 문제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건 겁니다. 자, 어쨌든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한 점에서 폭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요만한 조그마한 점에서 우주라는 게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양끝단에 있는 요 지점은 물질이 이론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다. 근데 물질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 끝단에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우주 배경 복사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을 보든 다 똑같은 에너지 대역에서 거의 균일하게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딴지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얘네들이 만약에 균일한 상태의 우주로 시작을 했더라면은 우주배경 복사가 지금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물질이 여기만 몰려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으로 물질이 못 옮겨갔을 거야. 근데 이거 너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여기 몰려있던 물질이 빛의 속도로 서로 공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공간으로는 이동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요 지구 평평성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주가 관측을 하기에는 이 딱 평면상에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의 어떤 수학적 모델로는 이 친구가 왜 평평한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설명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냐면은 이건 어떤 자기 홀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질인 거거든요. 여러분 화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도냐에 따라서 극이 생겨요. 그 스핀 방향 따라서 극 따로 생기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초기에는 기본 입자밖에 없기 때문에 N극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S극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자기 홀극을 띤 물질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분명 만들어졌다라고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해결하고자 극팽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극팽창 이론이랑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이 뭐냐? 이 우주 딱 처음 생성되기 초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주가 시작하는 크기부터가 달라요. 자, 빅뱅 이론에서 만약에 이 우주가 뻥 하고 시작이 돼라고 하는 그때 우주의 반지름이 1m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빅뱅 우주는 아니야. 진짜 겁나 작은 뭐 나노 크기의 이 공간으로 출발을 해라고 시작 크기부터 차별점을 줍니다. 물론 지금 크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뭐를 갖다가 놓냐? 근데 말이야. 원래 우주가 비속도로 팽창을 하다가 근데 빛보다 빨리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 그게 바로 그 팽창 시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 이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걸 말 그대로 우주의 끝과 끝이에요. 이게 크기랑 일치하지는 않아. 지구 지평선이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바닷가 가면은 쫙 이렇게 넓은 데까지 이렇게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동해를 갔어. 근데 지평선 때문에 저 넘어오는 대륙들이 안 보이죠. 그렇죠? 공률 때문에. 그게 이거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자, 이 우주의 크기 자체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크기보다 작았어. 작은데 극팽창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크기보다 우주가 더 커지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에 어느 관측을 못하나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자연스럽게 뭘 해결하냐면은 아까 본 지평선의 문제랑 자기오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합니다. 약간 끼워 맞추기야. 야, 홀골 물질들 다 여기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평선 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보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모델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정보교환 문제, 즉 이 첫 번째로 봤었던 지평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왜? 우주의 크기 자체가 이 지평선보다 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이 시기부터는 다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큐에 이 문제를 세 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바로 이 극팽창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뭐가 다르다고요? 우주 초기에 이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경향성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초기에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를 넣어서 해결한 게 바로 그 팽창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다른 할 일이 없었는지 하나 초신성으로 이제 막 관측을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저 분간 형님 예전에 저희 봤던 관도계급이에요. 이게 다른 뜬금없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어떤 이제 미친 박사가 여러 명이서 이 1A형 초신성을 열심히 관측을 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을 알아낸 거예요. 이 친구들은 특징이 어딨냐면은 요 멘트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거의 똑같은 질량에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얻는 결론이 뭐냐? 최대 밝기가 항상 똑같다는 수학적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이 친구들이 물리학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자, 그 말은 뭐냐? 이 친구는 항상 절대 등급이 똑같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써먹냐면은 은하등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요런 1A형 초신성이 있는 점만 찍어가지고 걔네 겉보기 밝기가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절대 등급이 항상 똑같다는 보장이 있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겉보기 등급이랑 실제 얘가 계산된 절대 등급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은하 거리를 이제 계산하는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팽창 우주론 모델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원래는 요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이 은하들의 거리, 즉 I1형 초신성들이 저 정도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관측을 하면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관측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이를 만약에 거꾸로 역산을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리 모델을 다 아니까 11A형이라는 게 나이가 예를 들어서 100억년이야. 그러면은 100억년 떨어지는 거리, 팽창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얘네들이 절대 등급 계산을 뭐 틀렸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거리가 진짜 멀던가. 둘 중 하나겠죠. 계산값이 틀리다는 거는. 근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등급을 자기들이 틀리게 계산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 아,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은 요 오차가 주는 결론이 뭐냐? 우주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우주가 원래 모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 예상했던 값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관측했던 값의 차이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대폭발 우주론까지 팽창 우주론까지 포함을 하는 우주가 이렇게 크게 커져야 되는데 저 자료를 보고 뭐를 추가를 하냐? 야, 어느 순간부터가 우주가 팽창 우주와 가속이 되는데 앞으로 우주 크게 이렇게 커질 거야 라고 모델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가속 팽창 우주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어떤 한계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는 표준 우주 내용이랑 것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은 얼추 이 내용을 다 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6페이지로 넘기셔가지고 관련된 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6, 5, 7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5번 그림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처음으로 급팽창하는 구간이 추가가 됐죠. 자, 근데 이 급팽창하는 시기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크기가 지평선을 넘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가 더 빠르게 팽창을 했다 이렇게 골라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 통합학교 했던 내용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리면서 그때 방출되는 파장이 지금 관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시기 이전이 아니라 비시기 이후에 생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디귿은 무슨 말이에요? 인력이라는 거는 중력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물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세게 작용해요. 자, 근데 현재는 어때요? C보다는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물질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질들 사이의 인력은 더 약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가우주로는 빅뱅 우주로에 대한 어떤 크기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나는 팽창 이론에서 설명하는 우주 크기 변화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맞히기만 하면 되죠.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안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주 초기 크기는 빅뱅 우주로는 훨씬 더 크죠, 그렇죠? 밀리미터 이 친구는 1에 거의 마이너스 60승, 그렇기 때문에 다가 더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A 시기에 우주의 크기는 급격하게 커졌냐라고 했는데, 자, 나가 급팽창 이론이고 여기 이렇게 급격하게 크게 커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커진 시기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급팽창 이론으로 이런 지평선 문제, 평평선 문제, 자주오비 문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자, A형 초신성은 항상 절대 등급이 일정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주 속도가 크다라는 얘기죠. 허블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니은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정하게 팽창하는 초신성 밝기보다 신체가 이게 더 어둡다라는 거는 원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자, 원래는 여기 시선 이상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초신성들이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볼 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둡게 보인다는 표현은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관측된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관측한 초신성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것, 즉 겉보기 등급보다 크게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결과로 실제보다 우주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즉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형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여기 두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을 이제 유지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도 저 두 부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셨고 앞에서 어깨도 가져가시면 됩니다.